지금부터 제97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1차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각 당의 공약 중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차별성 있는 사항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제가 질문을 던지면 각 당은 순서대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당에 부여된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이내에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들은 다른 당은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첫 번째 공시위키당, 두 번째 공주고 학생회의당, 세 번째 미래학생회의당 순입니다. 우선 공통적인 공약입니다. 첫째, 정보 검색대 설치 및 프린터 설치. 둘째, 풋살장, 농구장 바닥 정비입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공시위키 회장 후보인 김일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수행평가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은데 핸드폰을 사용해서 보는데 이제 눈이 아파서 직접 이제 프린터로 뽑아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이 프린터가 한 대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한 대조차도 사용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제 프린터 설치를 이제 학년별로 각 한 대씩 해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프린터를 이제 학년당 한 대씩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족구장을 이제 재구성해서 이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래나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넘어지거나 했을 때 상처가 나서 이제 다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족구장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무 바닥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최대한 다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에 대해 다른 당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거리 있으면 해주세요. 네, 공주고 학생회의당 네, 해주세요. 아까 정보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저기 본동에 있는 정보 검색대 한번 가보셨나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프린터기가 어느 점이 사용이 불편한 건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동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눈치가 보입니다. 일단 3학년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일단 3학년에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런 점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런 자료 정보를 좀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나가지고 많이 보면 그래서 직접 뽑으러 가는데도 눈치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거에 좀 금박한 게 있는데요. 저도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제가 실제로 많이 가봤는데 그때 3학년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눈치를 보일 그럴 경우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작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애초에 그거는 1, 2, 3학년이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설인데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저희 후동까지 다 그 설치하는 비용을 드릴 바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더 좋게 그 비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미래학생회의당 질문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공주고 학생회의당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고 학생회장의 학생회장 후보로 나게 된 설동혁입니다.
저희의 여러 대표 공약 중에 먼저 족구장 설치라는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그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면 급식실 앞에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고 거기에 족구장의 덩그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는 족구장 바닥이 아스팔트여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기숙사들 학생에게는 그쪽에서 많이 짐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족구장 그 옆에 있는 그 공터를 저희가 인조잔디로 변경해서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그래도 고무 바닥보다는 인조잔디가 좀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에 대해서 다른 당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죠. 질문 없나요? 네, 없으면 다음 미래 학생의 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학생회당의 당대표 2학년 이하람입니다. 우선 저희 미래학생회당에서 나오는 부학생회장 후보 김미성 군의 공약 중에서 정보검색대 설치, 즉 프린터 설치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공시비키당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학교에 프린터와 정보검색대는 본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이동하기에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요. 거기서 컴퓨터를 켜는 시간, 프린터를 이용하는 시간까지 모두 더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린터기 또는 정보검색대를 계단, 즉 그 응수대 바로 옆 공간을 이용해서 그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학생회당 학생부회장 후보로 나온 1학년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음 공약으로는 과학정보관 옆 농구장 바닥을 다른 재질로 시공을 하는 공약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요. 먼저 모래바닥이면은 먼지가 날려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모래바닥에서 농구를 할 시 미끄럽거나 넘어질 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재질로 시공을 할 것이고요. 시공 재질은 고무재, 우선 발암 물질이 있는 우레탄 재질의 고무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형태의 마스터 코트나 아니면은 KS 인증이나 KC 인증이 된 탄성 포장재로 시공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미래 학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질문할 당 있나요? 네, 공주고 학생회당 질문 해주세요. 정보검색대 이번에 마찬가지로 정보검색대 질문해 드릴 건데요. 좀 아까 발언하신 것처럼 가면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컴퓨터랑 프린터기는 상시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켜는 데는 드는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정확히 3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음수대 옆에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본동에 있는 걸 보시면 컴퓨터가 거기 4대 있거든요. 근데 최소 2대는 넣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다 프린터기까지 넣어야 되니까 공간이 넉넉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후동에 응수대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계단마다 2개요. 네,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수대 각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2개. 그러니까 저희 음수대가 2개라는 것은 1층에 올라가는 데 하나 있고 2층에 올라가는 데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2학년들은 내려오면서 하나고 1학년은 올라가면서 하는데 굳이 2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쇄기의 크기가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네.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그 옆에 컴퓨터까지 놓으려면 음수대는커녕이고 상식적으로는 아예 가능하지 못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공시비키당하고 미래학생회당은 정보검색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공중학생회당은 정보검색대를 1, 2학년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하나만 설치해도 된다. 하나만? 네.
한 대만 네. 각 1, 2학년 각 층에 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뭐 그건 저희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후자들이 알아서 잘 선택할 오케이. 거라고. 그러면 각 모든 당은 정보검색대 설치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대를 설치하느냐 여러 대를 설치하느냐에 대한 이견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네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공실키당은 그 정보검색대를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시죠? 저희도 응수대 옆에 할 생각이요. 제가 말할게요. 네. 저희는 복도 가운데 쪽에 사물함이 쭉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홈베이스 말하는 거죠? 네. 홈베이스 쪽에 탈의실이 있거든요. 네. 그쪽 탈의실 옆쪽에 전지 콘센트가 2개 있고 의자도 있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공간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8반부터 1반까지 서로서로 오가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좋은 의견이네요. 좋은 의견이죠? 네, 네.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쇄기가 뭐 푼돈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업체에 따라 구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장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당 10원, 20원 올리네 말에도 그 굉장히 큰 고민으로 학생들끼리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끼리 일단 상담해보고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토론을 하면서 그것의 가격을 맞춰나가고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불가능한다면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가가지고 내년 혹은 내후년에라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정리를 하자면 지금 3학년에만 정보검색대가 설치되어 있고 1, 2학년에는 정보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정보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고 나서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 공통적인 공약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각 당의 차별적인 공약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말해주면 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다른 당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찬가지로 1분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순서는 아까 순서에서 반대로 미래학생의당이 먼저 해주시고 다음 공주고 학생의당 마지막으로 공셰비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분이라고 했는데 공약이 많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 미래학생의당에서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통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공약을 말씀드리면요. 석식 시간에 체육관에 주 2회 개방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시간에 스포츠 클럽 시간을 이렇게 따로 개설하여 방과후 수업 들어가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스포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과후 수업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 도구로도 화장실 청결 문제로도 여러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청소 도구 개편과 동시에 화장실 당번을 정하여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아니면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공약으로는 3학년 수능 끝나고 11월 말 넘어서 이제 3학년의 졸업여행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당에서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미래학생이당의 공약 중에서 방과후 스포츠 수업, 즉 8교시 때 주 2회 체육관을 개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출마했을 당시에 제가 걸어냈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지 않고 나가고, 두 번째는 기구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통제가 안 될 만큼 학생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선생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가 공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공약에 대해서는 체육 선생님 두 분과도 상의가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서 정리가 안 되는 문제로 저번 작년에 시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식 시간에 개방하는 것에서 거기에 출석부라든지 이런 방명록 같은 거를 설치하여서 이제 정리 정돈을 어느 정도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모두 청결하고 깨끗하게 즐겁게 체육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있나요? 네. 화장실 청결 유지가 지금도 청소 노동자분께서 이렇게 계속 화장실 돌면서 청소해주고 계시는데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청결 문제를. 일단은 현재로서는 방향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누가 있는데요. 비누 거치대가 어느 화장실에서는 녹슬어 있고 부러져 있거나 망가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누 거치대를 제거하고 손 세정제를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반문을 하는 거. 네네네.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손 세정제라고 말하면 그 거품을 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비누를 손 세정제를 사용하면은 그걸 그게 양이 확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교체된 시가 너무 자주 그게 돼요. 그리고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더 혈균적으로 좋고 그리고 애초에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 방향제가 없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려서 그냥 그런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런 부분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주고 학생회장도 일단은 화장실 문화 개선이나 밤나우 8교시 뭐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거죠. 네. 예. 네. 네. 공시비키당 혹시 의견 있나요? 좋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학생회장 공약 발표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순으로 공주고 학생회장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 학생회당의 학생회장 후보 서열동혁입니다. 먼저 저희의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공주고의 과 잠바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학교에 보면 그 사대부고라는 학교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가져와서 과 잠바를 현재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도 이제 새 100년을 출발하는 의미에서 과 잠바를 도입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공주고에 지금 하복을 입고 있는데요. 하복이 지금 현재 많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복을 카나티와 반바지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족구장 재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회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는데 저희 현재 공주고는 학생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회들이 모이는 횟수도 적고 그리고 또 같이 생각을 내기에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된다면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공주고 학생회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공주고 학생회장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시비키당에서 해주세요. 그 공주고 이제 과잠바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점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게 아마 3만 원? 4만 원? 비싸면 뭐 5만 원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좀 재정적인 문제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 잠바에 대해서는요,
가격은 한 5만 원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전체 무상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고 보조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요가 아닌 신청서를 통해서 살 사람은 사고 아닌 사람은 안 입어도 된다 라는 형식으로 저 같으면은 3만 원 내고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추가 답변도 있는데요. 저희가 교복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복이 솔직히 말해서 입기는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안 입게 되는데 좀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주고라는 학생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공주고 학생회당 공약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셰비키당에서 공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공시비키당의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선정해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 그런 우유를 제공할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화장실에 이제 문이 닫히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기 커버도 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또한 수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정문 앞에 이제 학교를 등교하다 보면 이제 정문에 차가 저희 출근 시간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교통 거의 안내하시는 분께서 지금 나와주셔서 지도를 하고 계시긴 하나 이제 공권력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위험 같은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호등 설치를 이제 추구해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당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 현대 사회에 좀 더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민주 시민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1학년을 지금 현 1학년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걸로 지금 2학년에 이제 밀려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로 계급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중에 이제 또 하루를 선정해서 1학년 급식을 우선 해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우리 이런 평등 의식이 계속 쌓였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일수를 늘려서 1학년이 급식을 이제 1학년도 2학년과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살장이나 야외 농구장 부근에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쉬려고 안주를 해도 이제 그런 잡초나 거미줄 같은 것 때문에 앉기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환경 정화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마쳤는데요. 이에 대해 다른 당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공주학생회당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 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급식은 기밑에 학생 의견으로는 뭐 이제 1, 3학년 중에서 뭐 2, 3학년 눈치가 보여서 1학년들이 이제 나중에 먹는 문화가 이제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그 앞에 있던 그 본동에 있는 인쇄기도 우리 학생 모두가 사용하자고 놓는 물건인데 왜 우리는 편히 인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좀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학년이 눈치를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학교에서 내린 방침이 3학년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4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죠. 이 4교시 끝나고 바로 2학년이 먹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1학년일 때는 이제 45분?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이제 45분에 점심을 먹게 했었는데, 이러면 이제 그 1학년을 너무 2학년을 너무 높게 쳐주는 건 아닌가. 1학년도 급식을 빨리 먹으면 그럼 또 남는 시간 동안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학년만 4교시가 끝나고 이제 바로 급식을 먹고 남는 2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1학년이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잠깐만 선생님이 정리하자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차가 이렇게 너무 밀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학년이 먼저 먹고 점심시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이 점심을 먹는데, 정리하자면 2학년이 먼저 먹고 1학년이 나중에 먹었다는 얘기죠. 계속. 그게 개선되지 않고, 네. 그거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저 혹시 그러면 원래 지금 1학년들이 지금 따지면 몇 분에 나와서 그 급식을 먹는 시간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분 뒤 네, 그쵸. 아니면 네. 근데 지금 보시면 33분부터 그 줄이 앞에 쫙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1학년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본점을 잡아보자면, 이게 1학년들이 먹을 때쯤이면은 이미 1시에 가까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남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새치기 문제도 있고, 1학년 아까 말했다시피 줄이 막 한 줄이 되고 두 줄이 되고 어제처럼 세 줄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이게 선도부를,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선도부를 부활시켜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이거 1학년들 먼저 먹는 것도 선도부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먼저 먹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에 일단 주된 목적은 그냥 혼란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좀 그걸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그런 걸 줄여서 평등하게 하자는 목적이면 왜 시수를 늘리는 건가요? 그냥 차라리 그냥 다 같이 먹게 하지. 그게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좀 모순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한정되어 있는 점심시간이 있는데 2학년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1학년이 나중에 먹고 계속 그래 왔던 거야. 근데 이제 1학년가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은 빨리 먹고 싶으니까 2학년이 다 배식이 끝나기도 전에 채찍이나 뭐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은 2학년이 먼저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1학년이 먼저 먹게 하자, 그런 의견인 거죠? 네.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1학년 친구들한테 저희가 선배 노릇을 받는 것처럼 1학년도 저희를 이렇게 저에게 그런 양보를 해준다면 저희들도 더욱더 선배 노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문화들을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2학년 학생이 1학년 먼저 먹으라고 해도 그 1학년이 먹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학년이 2학년 친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김희태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가 보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눈치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뿌리 잡고 싶은 겁니다. 1학년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2학년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외치면서 평등을 외치면서 먹고. 자, 지금 이 자리에 1학년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요. 1학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요 쟁점화되는 거는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화되는 사항들은 이제 유권자인 공주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김미성 학생 1학년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아까 공제비키당 김희태 선배님께서 얘기해주신 일단
밥을 늦게 먹어서 점심 활동을 별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2학년보다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는 학생도 몇 명 봤고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게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완화가 되면은 이제 서로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생긴 그런 불협화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다 같이 들어와서 급식을 먹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때가 되면 이런 문제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각 당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지금 임원 선거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따로따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식민주당의 김희태 학생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주학생회당의 설동혁, 그리고 부학생회장 출마하신 조성용 학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재성 학생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학생회장 1학년 출마하신 김미성 학생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김희태 학생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주고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우리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옛것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개혁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이 여태까지 있던 불편하고 잘못된 그런 문화들을 모두 개선해서 우리 공주고만의 우리가 21세기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주고등학교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주학생회당의 설동혁 학생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먼저 제가 이제 학생회장 후보 나오게 된 이유는 저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도 학생 부회장에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공약을 여러분들께 발표 드린 거고, 그리고 이 공약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공약들을 더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씩 다 들어서 제가 꼭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식국회당의 부학생회장 후보인 조성용 학생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저는 이번 100주년을 맞은 공주고등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여태까지 있었던 과거, 낡은 것들을 모두 새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임원들, 후보들처럼 뭐 회장이라거나 반장이라거나 그런 것은 해본 적 없으나 선도 부원이라든가 도서 부원이라든가 부원 같은 것들은 여러 번 해봤고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계속 쳐다봤으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뭐가 더 불편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꿔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주고 학생회당 부학생회장 후보인 강재성 학생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 역시나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가 이번에 10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서 우리 회장단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주고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학생회당 부학생회장 후보인 1학년 김미성 학생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공주고의 현안을 파악하여 새롭고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내놓을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라면 현안을 파악하는 관찰력, 순발력 있는 대처 능력, 집단을 이끌어 나갈 현명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명한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이름에 걸맞게 변화와 혁신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결단력 있고 열정 있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고등학교 제97대 학생임원 선거가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 내년 학생자치회를 이끌어갈 멋진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님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제1차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